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는 형태인데 주먹을 쥔 상태는 아니고 살짝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은 항상 흐름이 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끼손가락이 접힌 것보다 네 번째 손가락은 살짝 덜 접히고 세 번째 손가락은 그거보다도 살짝 덜 접히고 두 번째 손가락은 그거보다도 살짝 덜 접히고 이렇게 약간 자기들만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들과 손가락들 사이에 이제 요 흐름을 깨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손가락 움직일 때 뭐 가운데 손가락만 펴고 나머지는 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리듬감이 좀 깨진다는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의 움직임 안에서 하나의 흐름을 가지도록 그리면은 이제 뭐 물론 그게 실제 형태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주면은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 뭐랄까요?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덩어리부터 보자면은 약간 도라에몽 손처럼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손가락들이 흐름 안에 있으니까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봐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조각을 내서 그린다든지. 방식은 이제 사람마다 편한 방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덩어리감을 보실 때는 요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쪽의 도톰한 형태에서 손바닥 쪽에 이제 쏙 들어간 형태로 이어지는 이런 느낌의 손 아치형을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쪽이 이제 다른 손가락들에 비해서 80도 정도 바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흐름 자체가 약간 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거. 얘네는 이쪽으로 흐르는데 얘는 이쪽으로 흐르. 이런 것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얘가 지금 반측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손목이 더 두꺼워 보이게 되었어요. 왜냐면 손 바닥 부분이랑 옆 부분이 모두 보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끼손가락 쪽에서는 새끼손가락의 너클 부분이 살짝 보이는데 엄지손가락에서도 엄지손가락의 너클 부분이 살짝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요 네 개의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간의 이제 각도 차이를 좀 염두를 해두고 그리면은 손이 너무 평면적이지 않게 그려내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근데 말로 듣는 것보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게 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을 그냥 들으면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생각보다 어려운 지점이 있고, 그리고 설명으로 들을 때는 어려워 보였는데 실제로 해보니 별로 안 어려운 지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본인이 잘하는 지점들이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실제로 연습을 해보고 내가 잘하는 건 이런 부분이니까 거기를 좀 특화시켜야겠다. 아니면은 나는 이런 부분은 잘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약하니까 거기 위주로 좀 약한 부분을 위주로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건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죠. 잘하는 걸 더 극대화시킬지 아니면 못하는 걸 좀 끌어올리는 데에다가 사용을 할지. 근데 이제 효율적으로 뭔가 실력을 올리는 데에다가 초점을 둔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은 못하는 거를 하는 게 더 금방 늘기는 합니다. 왜냐면 잘하는 부분은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있어가지고 연습을 해도 크게 그 변화가 없는데 내가 평소에 잘 못하는 부분은 애초에 좀 기피하던 부분이라서 연습을 조금만 해도 금방 실력이 좋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실력 늘리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어, 본인이 좀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 부분을 위주로 좀 연습을 해보면은 더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흥미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또 말짱 도루묵이니까 약간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면서 좀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보완할 만한 부분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좋아하는 것들도 해보고. 이 친구가 아까 말했던 대표적인 두꺼운 손가락 라인이에요. 옆면이랑 윗면이 같이 보이는 상태여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윗면이 보이고 옆면은 이제 꽤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길이감이 그렇게 길어 보이지는 않고, 얘는 이제 여기에서는 옆면이 보이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가려지는 거. 얘는 이제 윗면만 보이고. 그래서 손가락이 겹치면서 옆면과 윗면이 보이는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가락이 다 같은 손가락이니까 다 똑같은 덩어리 감이겠지 이러면서 그리면 이제 입체감이 안 느껴지고 좀 나풀나풀거리는 느낌의 손가락이 될 수 있다는 거. 손가락의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손톱이거든요. 그래서 손톱 주변에 손살이 어느 정도 보이는지를 보면서 손가락의 어떤 아치형 같은 걸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주먹 쥐는 거 요거 이미지에서 봐서 알겠지만, 손가락이 굽어질 때는 일자로 굽어지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모이면서 굽어지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새끼손가락 쪽은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라인을 가지고, 검지손가락 쪽은 이제 오히려 반대편 라인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각도를 가진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새끼손톱 같은 경우는 다른 손톱들에 비해서 더 옆면에 가까운 손톱 형태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이랑 세 번째 손가락은 어, 오히려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다 살이 보이게 되었고, 얘는 안 보이는데요, 한쪽밖에. 그래서 이런 공간의 차이를 보면서 적용된 입체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성된 후에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봐주면 좋을 만한 부분은 이제 실루엣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덩어리감 같은 게 너무 길쭉하거나 혹은 너무 짧아졌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한 정도가 다르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구조보다 외곽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계단처럼 되어 있는 부분, 나도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로선과 세로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길이감 같은 걸 봤을 때 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넙대대해진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는 언제든지 어, 수정하고 또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명심하셔야 될 거는 실제 이미지와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도 보기 좋게 그리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똑같이 그려도
똑같이 그리면 더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좀 재해석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염두를 해놓고 그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